안녕하세요. 피부대장 도벌리TV의 도벌리입니다. 오늘은 흑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원장님이 이거는 꼭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장님만의 방식과 노하우로 하는 흑자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면 전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계속 자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시술한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술하고 나서 한 4개월, 5개월 뒤에 경과 체크를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 과장 1도 없고요. 흑자가 완벽하게 잘 제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 케이스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제대로 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께서 직접 흑자를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흑자가 왜 재발이 되는지, 그리고 아무 레이저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흑자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원장님께서 직접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원장님 설명 바로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8년 동안 흑자, 필러, 실리프팅을 전문으로 시술하고 있는 강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왜 갑자기 칠판 앞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흑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술법들이 있는지, 저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흑자라고 하면은 그 검버섯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검버섯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사실 검버섯이 흑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각화증, 뭐 노인성 각화증 이런 거 제외하고도 일광 흑자, 단순 흑자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검버섯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걔네들이 전부 다 흑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흑자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흑자는 주로 이제 노화에 의한 피부 손상이나 아니면은 뭐 햇빛에 의한 뭐 피부 손상,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의 원인이에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상담해보면은 그 흑자 고민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게 어떤 병원에서는 막 안 됐다고 하고 어떤 병원은 됐다고 하거든요.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그 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흑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 그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흑자는 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변과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흑자의 뿌리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진피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흑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사실은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제 알고 계시는 많은 이제 의사분들은 여러 가지 시술법을 고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자가 겉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깊이 그 볼록볼록하게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피부 안에? 그렇죠. 뿌리가 이제 굉장히 깊어서 그 원래는 색소가 이제 표피 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표피 쪽에 있지 않고 그 뿌리가 아예 밑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지 흑자를 아주 잘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고전적인 치료 방법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고전적인 치료 방법은 CO2 레이저 혹은 어분야그 레이저라고 부르는 이제 피부 조직을 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직을 색소를 포함한 조직을 날려버리고 기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부가 자라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레이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전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고전적인 거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태우는 레이저들은 너무 깊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네. 태우는 레이저가 그러면은 그 점 빼는 레이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점 빼는 레이저들은 너무 깊게 흑자는 이제 크기가 좀 있잖아요. 보통 한 1cm, 2cm 이상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깊숙하게 제거를 하면은 사실은 흑자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한다고 하고 그걸 깊이까지 제거하면은 흉터가 남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술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뿌리들이 남잖아요. 네. 네, 이 뿌리들이 남으면은 얘네가 나중에 흑자를 다시 만들어요. 거기서 흑자를 다시 만들어서 재발이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흑자를 제거를 할 때 사실 최근에는 고려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긴 해요. 그런데 아직도 뭐 일부 뭐에서는 뭐 사용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시술이 쉽고 간단하고 그다음에 뭐 가격적인 부담도 적으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발하고 피부를 깎아냈기 때문에 색소 침착, 그다음에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실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색소 침착이 한번 생기면은 1년 이상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구시대의 산물이랄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거의 사용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간혹가다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보존적인 방법이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술을 발전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거는 결국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밑에 남아있는 부분들만 어떻게 좀 잘 제거를 해가지고 재발이 없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좀 개발하신 분들은 시술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런 태우는 그런 박피성 레이저로 여기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회복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그래도 나름 성공률도 높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요즘에 흑자 하면은 뭐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 리판 레이저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그것도 뭐 도움이 크게 되고 그러나요? 리판 레이저 좋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리판 레이저라는 레이저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리판 레이저는 532 나노미터의 레이저 파장을 사용해가지고 색소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이에요. 근데 532 나노미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옅은 색소까지 잘 제거할 수 있고 뭐 진한 색소는 당연히 잘 제거되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이 있는 만큼 명확하게 단점도 있는 레이저예요. 왜 그러냐면은 532 나노미터는 진피 깊숙한 곳까지는 레이저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워낙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표피 쪽에서 다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고 진피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서 단점이라면은 위는 잘 제거되는데 아래가 잘 제거가 안 된다. 예.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강력하게 좀 쏴요. 예, 리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32 나노미터 파장을 그러니까 보통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세기가 아니라 무엇보다 조금 더 세게 강하게 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레이저 강하게 들어가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강하게 들어갔을 때 부작용은 저색소 침착이에요. 오히려 이제 아까는 색소 침착이 걱정이 된다,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얘는 너무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멜라닌 세포들이 죽어버리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걔네가 아예 색소를 만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저색소 침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잘 안 돼요. 물론 시간 지나면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판 레이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색소 침착이라고 하면 그 색소가 침착이 안 되고 뭔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만 이제 빵꾸난 것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백반증후군 것처럼. 그럼 이 해결 방법이 결국 없는 거네요. 리팟도 안 되고 CO2도 안 되고 뭐 다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시술은 뭐 부작용이 동반을 해요. 어떤 시술이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리팟을 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리팟 레이저의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냉각 기능을 사용을 해요. 예, 강력한 냉각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왜 사용하냐면은 그 색소 침착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색소 침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혈관의 데미지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차가운 데 나가면 혈관이 수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백해지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레이저가 혈관에 작용을 안 해요. 예, 그래서 혈관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색소 침착의 확률을 낮추는 그런 강력한 풀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판 레이저는 또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은 뭐냐? 어느 의사가 잡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레이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대고 있으면 레이저가 진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정말 그 일주일 된 경력 일주일짜리 의사가 시술을 하나, 뭐 경력 뭐 한 뭐 몇 달 된 의사가 시술을 하나, 뭐 몇 년 된 의사가 시술을 하나, 그 결과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리판 레이저가 사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리판 레이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532 나노미터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시켜봤어요. 원장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개발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특정 조합을 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네 하고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이 방법을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술하고 있고 뭐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편이고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흑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흑자를 잘 제거하려면 이 밑에 뿌리까지, 그 다음에 최대한 부작용 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 냉각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킨 다음에 혈관 손상을 줄이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각을 사용하긴 하지만 냉각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은 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약물이 있어요. 이 에피네프린은 그 혈관을 수축시켜요. 네,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그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관 손상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레이저는 혈관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뭐 약물로 수축을 시키든 아니면 냉각으로 수축을 시키든 어쨌든 최대한 수축을 시켜가지고 진행하면은 색소 침착의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일반적인 뭐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전 시술 방법을 조금 아예 다른 패러다임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색소에 레이저를 쓰면은 일정 조합, 그 다음에 일정 강도에서 색소의 기포가 발생을 해요. 기포가 발생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하얗게 되는데요. 이거를 저도 뭐 우연찮게 한 건데 처음에는 하니까 얘네가 이게 그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포가 생겨서 하얗게 변하더니 특정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그 아예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물집 생긴 것처럼. 색소가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관찰을 해봤더니 이 물집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왜 그러냐면은 레이저는 색소의 흡수가 되거든요. 색소의 흡수가 돼서 색소 있는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을 하면서 색소가 있는 부분과 색소가 없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포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서 아예 진피 부분과 이렇게 색소가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뿌리에 대한 부담도 없겠죠. 네, 뿌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이거는 굳이 제가 밝히진 않을 건데, 제가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정 조합이 사실은 거의 색소 침착이 안 남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레이저예요. 그래서 색소 침착도 생기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네,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렇게 뿌리까지 다 떼어버리니까 이제 재발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좀 제거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좀 사실은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이게 되네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부원장님들한테 좀 맡겨봤는데 그때는 사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했을 때는 너무 이게 쏙 잘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컴플레인도 없고 근데 이제 부원장님들한테 좀 시켜봤는데 딱 그 포인트까지 도달해서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시술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감이 잘 안 잡히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고 너무 제거도 잘 되고 부작용도 너무 적은데 재발률도 너무 적고 그런데 손을 굉장히 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냥 다 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원장님들한테 이건 안 시키고 그냥 이거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만의 방법이구나. 그쵸. 뭐 이런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이게 몇 가지 특정 조합에서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뭐 기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들어보니까 그 흑자 제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고객님들은 이거 잘 찾아서 가셔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시술 비용도 다 다르고요. 예, 시술 비용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잘하는 병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뭐 경력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를 못하는 병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 병원도 리팟을 쓰면은 다 똑같이 제거가 잘 되긴 할 거예요. 네. 그럼 결론은 진짜 흑자가 고민인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리판레이즈 있는 곳 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주변에 서 있는데 흑자가 진짜 잘 제거가 됐다. 그럼 그 병원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저희 병원도 오시는 분들이 뭐 여기 리팟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잘 제거된 거 보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와,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흑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 이제 색소를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이걸 잘 치료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잘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못 치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차이점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내가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오늘 흑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유익한 정보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흑자 치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 흑자 설명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전문적인 설명은 제 채널보다는 원장님이 다루는 채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설명 영상은 원장님 유튜브 채널 뿌띠대백과 그쪽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원장님도 예전부터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씩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링크는 제가 그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은 뿌띠대백과 가셔서 한 번씩 그 구독 한번 해주세요. 제 채널에는 실제 시술 과정, 제가 직접 받은 후기, 그리고 고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를 위주로 다루고, 그리고 원장님이 다루지 못하는, 저는 이제 사실 원장님보다는 고객님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니까 좀 예민한 부분들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원리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은 원장님 채널에 훨씬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원장님 채널도 자주 찾아주세요. 물론 좋은 영상, 좋은 정보들은 제 채널도 같이 업로드 되긴 할 겁니다. 좋은 콘텐츠인데 제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죠. 오늘 영상이 흑자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대장 도블리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